안녕하세요. 이신입니다. 여러분은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던 적이 있나요? 빌려줬던 돈을 제때 받지 못해서 마음 상했던 적도 있습니까? 오늘은 내 주변 친구나 지인 간의 돈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어요. 돈은 안 빌려주고 안 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빌려줬다가 제 시간에 받으면 그건 그냥 본전인 거예요. 기간 내에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친구를 보며 갚으라 말하기도 그렇고, 어렵게 말을 꺼내 갚으라고 말하면서 마음 상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. 그렇게 해서라도 받으면 다행이에요. 힘들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제는 나 몰라라,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친구를 보면 나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. 그런데 왜 친구나 지인이 돈을 안 갚는 걸까요? 못 갚는 게 아니라 안 갚는 이유입니다.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 핑계를 대지만 아닙니다. 의외로 그들은 옷 사고 놀러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갚을 돈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물론 당신의 친구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배제해 가면서 갚으라는 소리까지는 안 할 겁니다. 그런 건 악덕 고리업자들이나 쥐어 짜내면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죠. 하지만 그마저도 줄여가면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 게 당연한 사고 방식입니다. 항상 빌린 돈이 먼저예요. 정말 돈을 줄 마음이 있고 미안한 사람들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을 때 먼저 연락을 해서 미안하다, 내가 생길 돈이 있었는데 사고가 생겨서 조금 늦어졌어. 한 일주일 정도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을까? 이렇게 어찌 보면 당연한 자세를 보여요. 이게 맞는 겁니다.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먼저 연락을 하기는커녕 내가 연락을 해서 자, 이제 빌린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말해도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아, 그거 얼마나 된다고? 알았어 줄게, 그거 안 떼먹어. 어이없죠.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. 이런 사람들에겐 지금 나의 자세를 바꾸기 전까진 그 돈을 받기 힘들어요.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은 당연히 문제지만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잘못은 있습니다. 돈을 빌리고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갚는 사람도 있지만 애초부터 갚지 않을 마음으로 빌리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예요. 그건 내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분석이 끝났을 확률이 높습니다. 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소리예요. 안타깝지만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.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?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빌린 돈은 받기 힘들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빌릴 수는 있지만 돈을 갚지 않는 또는 갚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. 요즘은 신용대출이나 현금 서비스, 캐피탈 등등으로 자기 신용만 온전하다면 몇백에서 몇천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나에게까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안타깝지만 이 사람은 이미 나락에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그게 아니라면 캐피탈은 이자도 비싸고 기간 내에 못 갚으면 자기에게 떨어지는 불이익이 크니까 빌리지 않는 거예요.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소리죠. 어느 상황이든 내가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. 다시 말하지만 돈은 안 빌려주고 안 빌리는 게 가장 좋아요. 아니면 내 능력선에서 못 받아도 되는 돈만 주는 게 좋습니다. 받을 생각 말고 준다는 생각으로 말 그대로 주는 거예요. 나중에 여유가 돼서 그 친구가 갚으면 다행이고 안 갚으면 나에게 불필요한 사람 하나 걸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냥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나에게 부담이 되는 큰 돈을 꼭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이 점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. 첫째, 어디에 쓸 건지 꼭 확인하세요.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내가 꼭 빌려줘야 될 상황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만약 이 부분을 숨기거나 기분 나빠한다면 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. 쓰임새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는 떳떳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. 카드빚을 갚는다거나 도박에 빠져서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. 저는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를 보면 이 친구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겠다. 이 친구는 빌려줘도 받기 힘들 것 같은데. 이렇게 대부분을 알 수 있어요. 뭐 연륜이라고 하면 연륜이죠. 그리고 여러분도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, 돈의 액수, 돈의 쓰임새 등을 들어보면 90% 이상은 답이 나옵니다. 100만 원이어도 믿고 편한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10만 원이어도 빌려주기 싫은 친구가 있습니다.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. 그리고 그 느낌은 높은 확률로 맞아 떨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아니다 싶은 친구에겐 못 받아도 상관없는 돈을 내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칼같이 거절하세요.
지금 나에게 사정하는 친구가 불쌍해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그 돈을 받으려고 사정하는 마음의 상처만 깊게 남고 결국엔 내가 더 불쌍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만약 그럼에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. 둘째,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꼭 받아두세요. 야, 친구끼리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? 라며 기분 나빠할 사람이라면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는 거니까 걸으시면 됩니다. 정말 갚을 사람이라면 공증받으러 가자는 말에 아 그래 고맙다. 당연히 그래야지. 이렇게 말하지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.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돈을 갚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은 안 빌려주고 안 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내 능력이 되는 선에서 받을 생각 말고 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그 친구가 여유가 돼서 주면 좋은 거고 만약에 여유가 되는데도 안 주면 그냥 양아치 하나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유가 안 돼서 못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나를 멀리할 친구면 애초에 멀어질 친구인 겁니다. 절대로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. 한때의 연민을 못 이겨 나 자신을 초라하고 불쌍하게 만들지 마시길 바래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.